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죠. 나도 늦지 않은 거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놓칠까 두려운 마음, 포모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단순히 사는 걸로 끝내선 안 됩니다. 진정한 승부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숨겨진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채굴 기업 중 하나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비트코인 채굴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이 기업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2010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이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특허 관리와 라이선싱 사업을 하던 마라톤은 2017년 과감히 암호화폐 채굴로 방향을 틀며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사 이름을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로 변경하며 디지털 자산 전략을 본격화했죠. 미션은 단 하나,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 금 보유로 세계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며 채굴 업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EO 프레드 틸은 2021년 취임 이후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적극 어필하며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냥 큰 게 아닙니다. 미래를 개며 크는 중이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최근 34,794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0.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이번 비트코인 구매는 10억 달러 규모의 무이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약 9억 8천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 중 2억 달러는 기존 2026년 만기의 채권을 재매입하였고 1억 6천만 달러는 추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현금 보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라톤만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데이터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올해 초 27만 2,774 비트코인에서 50만 8,111 비트코인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만 14만 3,800 비트코인이 추가로 구매되었죠. 비트코인 채굴도 뜨겁지만 이제 보유 경쟁도 그에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인 하드머니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바로 희소성에 있습니다. 발행량이 총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중앙은행처럼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이 점이 바로 비트코인이 금과 자주 비교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비트코인은 ETF 승인 덕분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이 중 4개는 출시 몇 달 만에 금 ETF 운용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ETF는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며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 상승에만 집중하는 건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을 진짜 이해하려면 그 본질적 가치를 알아야 하니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탈중앙화, 투명성, 그리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흥미로운 메커니즘 중 하나는 바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4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입니다. 가장 최근 반감기는 2024년 4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후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은 블록당 6.25 비트코인에서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죠. 이로 인해 하루 약 900개씩 생성되던 비트코인은 이제 45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공급 감소는 곧 희소성 증가라는 공식을 통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며 투자자들에게 끊임없는 매력을 제공합니다. 지난 반감기들을 돌아보면 공급 감소는 언제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불과 8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반감기 이후 채굴업계는 단순한 비용 관리 이상의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기업이 바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입니다.
반감기 이전 마라톤은 하루 평균 28.7 비트코인을 채굴했지만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 숫자는 14개로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도 2만 달러에서 약 4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는 채산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라톤은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시설 소유 모델로의 전환. 현재 마라톤의 채굴 시설 중 53% 이상이 자체 소유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주요 타사 호스팅 시설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마라톤이 운영 통제력을 강화하고 비용 구조를 대폭 효율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타사 호스팅 모델에서는 전략비와 유지비 상승이 수익성을 잠식하지만 자체 소유 모델은 운영 비용과 전력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반감기 같은 환경 변화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좌초된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마라톤은 메탄가스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좌초된 에너지를 활용하며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메탄가스는 석유 시추 과정에서 버려지던 부산물로 마라톤의 이를 포집해 전기로 변환함으로써 채굴 비용을 낮추고 ESG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낭비된 에너지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용 절감과 환경적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글로벌 확장과 기술 통합. 마라톤은 이제 미국을 넘어 글로벌 채굴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8년까지 전체 매출의 5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저렴한 전력비와 규제 완화를 활용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냉각 시스템과 같은 수직 통합 기술 스택에 투자해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절감하며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무기로 마라톤은 이제 단순한 채굴 기업이 아닙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2024년 3분기 전년 대비 67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생산량은 5배 증가, 해시레이트는 무려 403%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성장은 새롭게 가동된 27메가와트 규모의 수력 발전 채굴 시설 덕분입니다. 여기서 해시레이트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초당 처리되는 계산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블록을 처리하고 채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마라톤의 해시레이트 급증은 그만큼 채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기 마라톤은 6,41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보유량과 현금 보유액을 합한 총 자산이 2년 만에 부채를 초과하며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부채 관리는 이번 성과의 핵심이었는데요. 마라톤은 4억 1,700만 달러의 규모의 어음을 교환하며 장기 부채를 56%나 줄였습니다. 새로 발행된 어음은 0% 이자율의 전환 자체로 이를 통해 마라톤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2024년 현재 마라톤의 주가는 연간 24%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비트코인 채굴로 잘 알려진 이 기업이 이제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로 눈을 돌리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라톤이 개발한 침수 냉각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시스템은 고성능 컴퓨팅과 AI ML 작업에 필수적인 높은 전력 밀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원격 관리 기능까지 탑재해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한층 더 최적화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라톤은 500kW 대형 탱크와 50kW 모바일 엣지 서버도 개발 중입니다. 최신 GPU를 탑재한 이 장비는 생성형 AI 모델 학습, 추론 등 고사양 연산 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기술력은 마라톤이 단순한 비트코인 채굴을 넘어 AI와 데이터 중심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운영 가능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넘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죠. 물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과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한편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죠.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올해 주가가 이미 24% 상승한 마라톤은 앞으로 더 큰 성장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성장 로켓을 쏘아 올리는 중이죠. 한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2월 13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것도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모든 나스닥 100 추종 ETF가 자동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포함하게 되죠. 이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회장 프레드 틸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마라톤도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를 언급하며 마라톤이 다음 주자가 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두 기업 모두 비트코인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경쟁하며 성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라톤 디지털홀딩스는 비트코인 채굴부터 AI와 HPC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며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선두 기업들과의 경쟁과 협력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